예술 속의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최근에 범죄 좀 다뤘잖아요. 네. 묵직한 거, 재미있는 거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볼까요? 오늘은 이 3대 미술 범죄 중에 우리가 도난하고 위조를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테러를 다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도 무서운 얘기구나. 테러. 우리 모나리자 도난 사건 때 살짝 다뤘잖아요. 네, 모나리자가 도난 사건을 굉장히 크게 좀 시끄럽게 겪었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미술 범죄 중에 하나인 테러와도 굉장히 연이 깊은 작품입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네, 참 네. 여러모로 많이 고생했던 작품인데요. 이 모나리자가 그 도난 사건 이후에 유명세를 얻게 되면서 테러의 대상이 되곤 했었는데 오늘날까지 총 5번의 테러를 당했었고요. 와. 제일 최근에 우리한테 좀 익숙한 테러 사건의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있었던 한 남성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향해서 케이크를 투척한 그 사건입니다. 이 케이크를 던진 직후에 이 남성이 Think of the planet이라고 지구를 생각하라라고 외치면서 끌려 나가는 장면이 많은 관객들이 찍은 동영상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남성이 어떻게 준비를 해갔었냐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소에 관객이 많다 보니까 가까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모나리자를 보러 가려고 해도 사람들만 보고 오게 되는 경우가 몸싸움 좀 해야 돼요. 네, 몸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모나리자와 인증샷을 찍는다? 와. 이건 정말 힘든 일이 되는데 남성이 이걸 이미 알고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관객이 많이 몰리는 일요일을 날로 잡았고요. 할머니 분장을 하고 휠체어를 끌고 루브르로 가요. 이 모나리자 앞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휠체어 탄 노인이면 양보를 해주겠거니 그쵸. 한 거죠. 그렇게 맨 앞자리로 가자마자 이 남성이 휠체어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품 접근 제한선 2개를 뚫고 모나리자의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향해서 주먹을 마구 내리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방탄유리가 작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방탄유리를 내려친 거죠. 이후에 10초 정도 만에 경비원이 이 남성을 제압했다라고 하고 끌려나가게 됐는데요.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36세 기후운동가였다고 하고 예술가들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 걸 항의하기 위해 테러를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뉴스를 보면 소식을 접하게 되잖아요. 이 사건 전후로 환경단체들이 계속 지구를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명작에 테러하는 케이스가 많이 이어지게 됐고요. 또 화제를 좀 모아야 되다 보니까 명작들, 유명한 작품들만 골라서 이제 테러를 저지르는데 이런 명작들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좀 보호가 철저하게 되고 있어서 작품의 물리적인 피해는 크게는 없는 편입니다. 글쎄, 기후 위기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지구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거 맞는데 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인류의 문화유산을 그렇게 훼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또 하나의 플래닛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아트라는 플래닛은 손상해도 되나? 이런 생각과 함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낮은 목소리가 있고 사회에 외치고 싶은 목소리가 우리 마이크는 볼륨이 낮아.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 소리는 들리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이크의 볼륨을 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모나리자가 이렇게 봉변을 당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총 5번의 테러를 겪었고요. 1956년이 가장 처음 있었던 테러였는데 가장 심한 테러이기도 했습니다. 황산으로 이 모나리자를 테러했는데요. 당시에 한 관객이 작품에 황산을 던지면서 그림의 오른쪽 아랫부분이 황산으로 다 젖었던 사건입니다. 많이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모나리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 그쪽을 자세히 보면 색감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956년 같은 해 겨울인 12월 30일에 2번째 테러를 또 겪게 됩니다. 이 볼리비아 출신 노숙자 남성이 미술관에 들어와서 모나리자를 향해 돌을 던진 사례였는데요. 이때 모나리자의 팔꿈치 부분이 페인트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요. 이후에 모나리자는 수리를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유리 케이스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이 작품에 돌을 던진 이유가 조금 황당했어요. 12월 30일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옥에 가서 따뜻하게 자고 싶었다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 유리 커버가 어떨 때 되게 싫거든요. 네. 실제 그 색감을 느껴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 그 색깔이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못 보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래돼서만이 아니라 그 미술품 복원이라는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그 생각도 나네요. 음.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아. 원래 문학 작품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복원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흘러가죠. 네. 도쿄 전시회에서도 테러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나리자가 여러 순환을 겪고 나서 웬만하면 해외로 반출을 잘 안 하는데요. 이때 1974년도입니다. 거의 최초로 도쿄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열게 됐는데 이미 도난 사건도 겪었고 테러도 2차례나 겪었다 보니까 방탄유리로 보호를 하면서 작품에 접근이 좀 어렵게 해둔 상태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일본의 여성 관객이 작품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기 어렵게 해놨다라는 이유로 빨간색 페인트를 뿌렸다고 와.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 치고는 상당히 과격한 그렇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탄유리 덕분에 작품 손상은 없기는 했지만 많은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2009년 비교적 최근입니다. 러시아 여성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뜨거운 차가 담긴 찻잔을 모나리자에 던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탄유리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 자체는 멀쩡했는데 이 찻잔이 깨지면서 미술관 내에서 잠깐 소란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여성도 작품을 테러한 이유가 조금 사소하고 유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국적을 부여받고 싶은데 부여받지 못해서 화가 났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여성은 이 일로 인해 영원히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후일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알겠거든요. 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구나. 와,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구나. 알겠는데 작품이 얼마나 많아요. 네. 특히 루브르는 하루 안에 다 못 볼 정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수많은 작품 중에 크지도 않은 모나리자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모나리자가 아무래도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작이 정말 몇 개 없는데 그 완성한 작품 중에 하나이고 또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기법적인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던 작가예요. 그렇다 보니까 완성작이 좀 없는 기법적인 시도에서 실패해서 완성한 작품이 몇 안 되는 작가인데 그런 시도 중에 스푸마토 기법의 성공적인 시도가 담겨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그리고 도난 사건이나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작품이 돼버렸으니까 좀 파급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에다가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유는 좀 사소하기는 해요. 추워서 감옥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프랑스 국적 갖고 싶은데 안 줘서 네. 사람들이 환경 이슈에 관심 안 가져서 뭐 이런 이유들인데 조금 사소하고 유치하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명확하고 그리고 실수라고 볼 수 없는 범행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나리자를 괴롭혔던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 모나리자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술품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보통 이런 미술품의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미술관 측에서 직접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보건 비용을 청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미술품 테러는 이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 그 저지른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처벌에 대해서 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똑같은 미술품 테러여도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바로 이 테러리스트가 일반인이 아닌 예술가일 때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술가 특전도 아니고 아,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근데 일단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테러한다. 왜요? 이렇게 테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예술 사조 중에 하나인 파괴예술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민간인 입장에서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별 사조가 다 있네요. 그쵸. 네. 이 예술가가 파괴하면 범죄가 아니라 예술이 된다라는 논조를 가진 파괴예술인데요.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전에 목돈 연구소에서도 다뤘었고요. 이 작품은 2018년도에 처음 선보여지게 됐는데 선보여지자마자 1억 7천만 원에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화제를 끌게 됐었고 이 소식을 들은 행위예술가 데이비드 다투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바나나를 먹어치우면서 1억 7천만 원짜리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예술이 사실 장르의 역사 자체는 좀 긴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뭐 부수거나 찢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 왔지 작품을 먹은 케이스는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조금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보는 비난도 있기는 했으나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 작품의 주인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잘 좋게 넘어갔고 사실 뭐 목돈연구소에서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작품은 바나나와 테이프가 주인공이 아니라 작품의 보증서가 주인공이라 뭐 먹어도 상관이 없는 작품인 거긴 합니다만은 이런 팩트를 차치하더라도 파괴예술이라는 이 사조의 맥락 안에서는 예술가가 예술작품 부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사전에 서로 문자 한번 주고받은 느낌이 나는데요. 와서 네. 맛있게 먹고 1억 7천만 원짜리 맛이 난다고 해줘. 그럼 서로 동반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태진아 송대관 마케팅 이런 느낌도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일반인이 작품을 훼손하면 테러가 되고 네. 미대 나온 사람이 파괴하면 파괴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가들끼리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한 그 파괴예술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윌렘 드쿠닝의 사례인데요. 네. 이 윌렘 드쿠닝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2위에 올라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 이런 드쿠닝의 그림을 싹 지워서 판매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와. 이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1953년 작품인 지워진 드쿠닝의 그림이라는 작품인데요. 작품 만들기 참 쉽죠? 지워진 드쿠닝의 그림이라니. 네, 그런데 이 라우센버그라고 하는 예술가가 조금 이름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 전부터 본인 작품을 계속 지우는 작업을 했었던 예술가예요. 이렇게 본인이 만든 작품을 본인이 지우면서 좀 자기 성찰적이고 자기 반성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술가였는데 이게 근데 큰 이목은 못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우센버그가 생각한 게 내 작품을 지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작품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당대 굉장히 잘 나가는 추상 표현주의 대표 작가였던 윌렘 드쿠닝의 작품을 지운 작업을 선보인 건데요. 그런데도 이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회고전을 하면서 이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의 비하인드를 직접 공개하기로 해요. 이 윌렘 드쿠닝 본인이 작품을 지우는데 동의도 했고 심지어 작품을 제공까지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야 작품이 주목받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윌렘 드쿠닝이 상당히 분노를 해서 했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통상적으로 예술가들끼리 교류를 하고 사전에 어떤 합의를 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을 깨고 라우센버그가 사실 이거 윌렘 드쿠닝이 다 오케이 해준 거야 라고 전시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부끄러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지는 않고요. 예술가들끼리 이제 파괴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는 하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케이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이 있구나 예술가들끼리 그러면은 대충 요 정도가 될 테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일반인이 하면은 진짜 처벌받거나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날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미디언 전시 됐었을 때 서울대생이 먹었잖아요. 이 친구도 미대생 아니었어요? 네, 미대생이긴 그쵸. 했습니다. 물론 조금 엄격하게 따지자면 아직 작가 데뷔를 안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일반인이 먹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본인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였고 다짜고짜 일반인이 작품을 파괴하면 정말 크게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없는 어른들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이 작품을 훼손한다. 이게 정말 뚜렷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야 네. 사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작품에 그렇게까지 다가간다?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일반인이 작품을 파괴한 사례가 또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죠. 2021년 4월에 롯데월드몰 커플 낙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5억 원 상당의 작품을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착각하고 한 커플이 그림을 그린 사건인데요.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 관객 참여형으로 착각할 만하긴 합니다. 작품 바로 아래쪽에 물감 그리고 붓 같은 도구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켠에는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커플이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미술관과 작가 입장에서는 안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반인의 작품 테러에서 좀 쟁점이 되는 게 이 고의성 여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에서는 우린 할 만큼 했고 이들이 고의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작가와 미술관 모두 작품 복원 비용 1,000만 원 정도를 커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제3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커플이 돈을 안 내도 되게 됐는데요. 네. 당시에 NFT 플랫폼인 닉플레이스가 이 작품을 통째로 사겠다 대신에 이 작품을 굳이 복원 안 해도 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CCTV도 같이 받고 싶고 CCTV 초상권을 커플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1,000만 원을 대신 낼 테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낙서한 화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CCTV를 가지고 우리가 NFT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수의 컬렉터가 이 NFT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커플 쪽에서는 1,000만 원을 안 내도 되게 CCTV 영상 주고 1,000만 원 안 내도 되게 된 거였고요.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도 어쨌든 팔게 됐고 하니까 좋게 좀 마무리가 됐기는 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드물다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또 21년도 당시면은 한참 NFT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던 때이기도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넘어갔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작품 훼손에 대해서 고의성을 판별할 수 있는 안내판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관객이 고의적으로 작품에 테러를 가했다라고 보고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러면 큰일 납니다. 2021년 4월 유동성의 홍수 속에 모두가 행복하던 그 시절이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작품에 일단 남의 거에 손대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